네, 7장 단순 회귀 분석과 진단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스타타 16 버전 파일의 실행 결과 창하고 명령문 창만 보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두 파일 에디터 창을 열어서 실습 두 파일을 여기 불러온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스타터 파일을 열면은 프로그램을 열면 여기 있는 두 파일 편집기에서 새 두 파일 편집기 또는 불러들여져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서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맨 처음에는 현재 자극 경로를 바꾸는 방법 앞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실습 데이터 파일이 들어가 있는 폴더로 변경을 해 주고요.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 파일 analysis underbar 데이터 버전 1 DTA 파일 스타터 파일을 불러드렸습니다. 불러드린 다음에 여러분들 브라우저 또는 이걸로 이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파일이 불러들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7장의 주요 내용이죠. 보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귀 분석 명령은 리그레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스 부분에 대한 헬프 창을 갖다가 한번 열어서 보시게 되면 여기 뭐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다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매뉴얼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면 여기 PDF 파일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PDF 파일이 뜹니다. 연결할 수 없음이 되어 있네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리그레스 다음에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가야 되는 거죠. 디펜던트 베리어블 종속 변수 그 다음에 설명 변수가 그 다음으로 오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 장에서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 설명 변수가 하나인 것만 하고 그리고 if 조건문을 달아서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뽑아서 실행을 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은 관측지의 순서에 맞춰 가지고 특정 개수만 또 뽑을 수 있는 한정문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옵션 부분에서는 보면은 여기 있죠. no constant 그 다음에 보면은 use supplied constant 이렇게 있는데요. no constant 보시고 보이시는 우리가 이분산성을 고려했을 때 로버스트 회귀 분석할 수가 있고요. 부스트랩 이용할 수 있고 부스트랩과 잭나이프는 거의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스트랩과 잭나이프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OLS, Ordinal List Square 그래서 자성법을 이용해 가지고 최소 자성법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게 옵션이 안 주어지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포팅 하는 부분에서 베타 설명을 했고요. 베타는 표준화 회귀 개수다. 2개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 신뢰 구간을 정해주는 것. 디폴트는 95% 신뢰 구간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폼한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거는 이런 오토 데이터를 불러들여 가지고 시스템에 있는 여기서 리그레이션을 이렇게 돌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mpg는 종속 변수 그리고 weight와 poly는 설명 변수, 독립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실행한 다음에 베타 옵션을 줘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설명 변수를 몸무게, weight로 하는 선형 회귀 모형을 구축해서 리그레이션을 돌려라, 실행시켜라.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실행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보면 총 관측지 개수가 574개, F 통계량이 1016.0이고요. 이 F 통계량의 기준에서 모형 적합도를 판정을 했을 때 이 모형이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F 값에 대한 P 값이 되는 거고요. R 스퀘어는 결정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정 개수는 0.6398이다 라는 거고요. 이 6398은 설명되어지는 분산의
그 다음에 총 분산을 나누어 준 게 0.6398이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의 총 분산을 이 모델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분산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0.6398이다라는 거예요. 조정 결정계수는 우리가 우연에 의해서 독립 변수가 더 하나 더 추가되어지더라도 더 설명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 변수의 개수를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R스퀘어값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모형에 대한 적합도 판정하는 중요한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지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F 통계량이 얼마냐, 이걸 통해서 P 값을 통해서 우리가 모형 적합도 판정하고요.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판정되었을 경우 이 R스퀘어 값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모델에 의해서 선형회귀 모델에 의해서 총분산이 얼마나 설명되어지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모형의 실질적인 적합도가 얼마 정도 된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에서 요 뒤 아랫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BMI를 종속 변수로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이피션트, 회귀 개수, 그 다음에 표준 오차, T값, P값, 그리고 95% 신뢰 구간에서의 값이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언더바 CONS 컨스턴트는 상수항, 즉 Y 절편이 되는 거고 이때는 웨이트가 0일 경우에 평균적으로 11.40358이라는 뭐예요? 체질량 지수 값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몸무게죠. 몸무게에 대해서 회귀 개수가 0.1738이고 이 회귀 개수 0.1738이 실질적으로 0과 같다. 0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기무가설을 우리가 T 통계량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데 보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죠. 즉 0과 같지 않고 0.1738은 0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몸무게가 체질량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얼마냐라는 부분은 이 숫자죠. 그래서 몸무게가 1kg 증가할 때 실질적으로 체질량 지수는 0.173886이 증가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베타 값이 들어가 있는데 베타 값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타는 표준화 회귀 개수 부분인데 8장에서 아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그래도 여기 쓰여져 있으니까 여기에 하이트 키로 한번 보겠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키와 몸무게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계산된 식이죠. 이렇게 해서 보면 거의 0.9895죠. 1에 가깝다. 거의 100%에 가까운 모델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면은 웨이트가 표준화 회귀 개수가 1.62죠. 그리고 하이트는 1.01입니다. 즉 키보다는 몸무게가 더 상대적으로 체질량 지수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웨이트는 킬로그램이고 하이트는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서로 표준의 단위가 다르죠. 이 단위가 다른 것에 대한 것을 이 회귀 개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준화시켜서 회귀 개수를 만들고 여기서 이 값이 크다 적다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표준화 회귀 개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quietly 조용히 실행시키고 웨이트에 대해서 똑같이 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이 실행 결과를 BMI 언더바 토탈에 저장을 하라 라는 거죠. 자, 저장을 했더니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보여지지 않고 실행이 된 거죠. 저장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if 명령문을 사용해 가지고 조건문을 사용해서 젠더가 1인 경우 남자죠. 남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같은 회귀 분석을 실행을 하라는 거죠. 조용히 그렇게 해서 결과를 BMI 언더바 메일에 저장을 하라는 거죠. 자, 저장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결과는 보이지 않고 어쨌든 저장했다라고 표현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젠더가 2인 경우, 여자인 경우만 추출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보라, 저장하라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이블에
estimate table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estimates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보게 되면 estimates 하게 되면 자 추정 결과들을 저장하고 가공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estimates가 나와 있고요. estimate save 저장하는 거고요. estimate use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store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복귀하는 부분 그리고 또 뭐 타이틀을 주는 부분에 대한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여기 있죠. estimate table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estimate table을 누르게 되면 자 추정 결과들을 비교하는 표를 만드는 거죠. 보면 estimate table 부분이 나와 있고요. 이때 뭐 여기 언더바로 되어 있는 밑줄만 써줘도 명령은 이해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통계량 보게 되면 통계량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통계량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AIC, BIC, 랭크 값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런 값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스타 옵션 부분에서도 스타, 샵1, 샵2, 샵3가 나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값을 스타 표시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0.05일 때, 0.01일 때, 0.001일 때 그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뭐예요? 샵 별표 하나, 별표 두 개, 별표 세 개를 각각 표현을 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 표시 부분은 실질적으로 표준 오차나 t 값이나 p 값과 같이 결합되어서 사용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요, estimate table.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저장한 걸, 스토어한 것들을 이제는 불러드리는데, BMI 언더바 스타는 BMI 언더바로 시작하는 모든 이름, 모든 것들을 해당이 되면 표현을 하라는 거고요. 소수점 셋째짜리 B값 회귀개수 값에 대해서 T값에서는 소수점 둘째짜리, P값은 소수점 셋째짜리, 통계량은 스태티스틱스는 관측치 개수, 그리고 결정 개수, 조정 결정 개수, 페퍼 값을 보여라. 그리고 타이틀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여라 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체와 남성과 여성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작죠. 값이 회귀개수가 몸무게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개수 값이 즉 여성이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체질량 지수가 0.231 증가함에 반해서 남성은 0.212 증가하는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통계적으로 다 유의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n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조정 결정 개수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영향의 정도는 피메일이 큰데 몸무게에 대해서 모형을 설명하는 정도는 뭐예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결정 개수가 크죠. 조정 결정 개수가. 즉 모형의 설명력은 실질적으로는 남자들에 대해서 몸무게가 좀 더 큰 영향을 적합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다 더 표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게 S텝입니다. S텝 부분을 보시게 되면 S텝은 포매트된 정형화된 리그레이션 테이블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S텝하고 마찬가지 여기도 그 실행 결과를 저장한 회귀 분석 결과를 저장한 결과를 여기다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using 파일램에서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 자체를. 그리고 옵션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옵션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보면 B 베타 값도 보여주고 그 다음 T 값 보여줄 수가 있고요. Z 값, 표준 오차, P 값, 신뢰 구간 등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니피컨스 스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 통계팀에서 모형의 요약 통계량에서 결정 개수, 조정 결정 개수, 슈도 R 스퀘어 값. 요거는 슈도 R 스퀘어 값은 여러분들 나중에
연속 변수가 아닌 회귀 분석에서 나타나게 되는 모형 통계량입니다. AIC, BIC, 그래서 아카이케하고 슈라츠 인포메이션 정보 통계량 기준. 이거는 모형 적합도를 서로 비교할 때 내용이고 다중 회귀 분석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기타 등등 나와 있습니다. 와이드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S텝하고 뭐 BMI, 스타, BMI로 시작하는 모든 그 이름들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결과를 디스플레이 하라는 거죠. 소점 넷째짜리, t 값은 소점 넷째짜리, 그리고 결정 개수 값은 넷째짜리, 조정 결정 개수 값, 어저스트 R 스퀘어죠. 넷째짜리. 그리고 스칼라는 n 간척지 개수와 f 그리고 로그 라이클리후드 통계량, 그리고 라벨 변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그 변수 이름에 붙어 있는 라벨 이름을 사용하고 타이틀을 보여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앞서 있는 결과하고 S텝을 이용한 결과하고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보고서에 바로 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에 바로 인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세이브를 유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똑같고요. 그래서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보고서 타입으로 바로 실행 결과를 보이고 이 결과를 또한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 이 종속 변수나 설명 변수에 투입된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회귀 분석의 과정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또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진단하는 첫 번째가 종속 변수의 정규성 진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잔차의 정규성 진단이 두 번째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차의 정규성 진단이 들어가고요.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정분산성 진단이 이제 여기 부분을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에 대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죠?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HT 테스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테스트 방법이 있었죠. 서열 척도인 경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 변수 인단하는 기능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속 변수의 정규성 진단을 먼저 하게 되면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이면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정규 분포를 띄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크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보다 엄격하게 본다고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대부분 표본의 크기가 크더라도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여기서 보게 되면 부스트랩 방법 사용할 수 있고 로버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로버스트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먼저 하자라는 거죠. 자, BMI 체질량 기수가 종속 변수였죠. 그게 프리퀀시 형태로 보이고, 그 다음에 하라는 부분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명령이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자, 보면은 일단은 실행을 했더니 BMI 지수에 대해서 일단 히스토그램이 그려졌죠.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이 그려졌고요. 이때 프리퀀시, 이걸 프리퀀시로 하게 되면 프리퀀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그냥 쓰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Y축이 density, 확률 밀도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density가. 그래서 이것을 프리퀀시로 바꿔달라는 부분을 옵션을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리퀀시로 바뀌어서 개수가 나오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워졌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막대의 간격, 막대의 개수를 30개로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규 분포 형태를 보여라. 이게 녹색 부분인데요. 이 형태가 정규 분포를 띄웠을 때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노멀 분포를 보이는 거고요. 그 노멀 분포에 대한 옵션이 보면은 선의 패턴이 솔리드, 두꺼운 색이고요. 그 다음에 선의 두께, 폭이 두껍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의 색깔을 그린, 녹색으로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타난 거죠. 확률 밀도, 이 실질적인 체질량 지수의 확률 밀도 분포 곡선을 고여라. K density 옵션을 줬습니다. 거기에 패턴은 대시 표시로 나타나고요. 선의 폭은 두께는 두껍게, 그리고 색깔은 붉은색으로 했으니 이렇게 실제 확률 밀도 함수 분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정규 분포 곡선에 가깝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대충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 정규 분포 진단을 해야 되겠죠. 진단을 할 때 우리가 서머라이즈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요약 통계량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외도와 첨도죠. 외도의 값이 스큐니스가 0.163인데 0에 가까우면 우리가 외도가 치우침의 정도가 없다라고 서로 이렇게 종 모양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코토시스는 첨도, 위아래 부분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3에 가까우면 실질적으로 첨도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 형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0에 가깝고 3에 가까운 것 같으니까 뭐 대충 정규 분포 형태를 띠지 않을까, 외도나 첨도에 대해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통계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SK, 스큐니스, 코토시스 테스트다. BMI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스큐니스에서도 0.05 수준에서 기각을 하는 거고요. 기각을 못하는 부분들이고요. 0.10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0.4859도 마찬가지 기각을 못하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기각을 못하고 조인트도 0.216이니까 실질적으로는 0.05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기무것을 기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즉 체질량 지수는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었죠? SD 테스트도 있었죠. SD 테스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바이 옵션이 있어야 되나요? 한번 보자. 원 심플에 숫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네. 이거는 이걸 여기서 사용하면 MPG가 5에 가깝다. 아하. 오케이. SD 테스트는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표준 편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실제로 만약에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다. 여기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뭐가 있었죠? 엑사이즈가 있었죠. 만약에 LQV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SK 테스트. 만약에 삶의 질을 총속 변수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죠. 즉 앞서인 결과와 달리 외도나 첨도에서 또는 조인트된 결합되어진 부분에서의 확률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정규성 분포를 기각을 하는 거죠.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기무것을 기각을 하니까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뒤에 있네요. 뒤에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LQVAS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몸무게를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를 삶의 질로 이렇게 해서 리그레션을 돌리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보게 되면 일단은 모형 적합도가 별로 좋지는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웨이트로 하지 말고 엑서사이즈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삶의 질하고 운동 횟수 부분을 하게 되면 모형이 그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고 R스퀘어 값이 아주 작지만 일단은 그래서 운동 횟수가 1에 증가하면 LQVAS 삶의 질의 척도 부분은 1.10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한번 또 그려봐야 되죠. 똑같이 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너무 좀 확률 밀도 함수가 조금 이렇게 K 덴시티가 커널 덴시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불안한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뭐 박스 그래프로도 그래프 박스로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를 띈다. 보면은 삶의 질은 0부터 100까지 값을 가지고 있고 행복하다고 느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지수라고 되어 있지. 건강지수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삶의 질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80점에 가깝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면 아래쪽에 있는 극단치 값들이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요약 통계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도가 마이너스 1.02, 커토시스가 5.25.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BMI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BMI는 외도가 0.16, 그 다음에 커토시스가 3이죠. 그래서 거의 0과 3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외도와 첨도 값은 확실하게 이 체질량 지수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정기분포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SK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해보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러면은 이 이분선성을 고려한 정기분포가 아닐 때 우리가 로버스트 회계하고 부스트랩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버스트, 부스트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결과 리니어 리그레션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574개 0.5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오네요. 뭐가 잘못됐지? 웨이트가 엑서사이즈로 가야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엑서사이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로버스트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죠. 결과에서 1.10이었고 1.1027이 똑같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엔 표준 오차와 t 값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옵션을 주지 않은 로버스트 옵션을 주지 않은 부분은 실제 t 값이 좀 더 커진데 반해서 로버스트 옵션을 줬을 경우에는 작아졌죠. 보다 더 엄격하게 결과를 산출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 VCE에 우리가 로버스트를 줘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실제는 된다라는 부분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스트랩에서 반복으로 1000번 반복해서 그것을 결과를 한번 보자. 1000번이 지금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자,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스톡을 했죠. LQOLS 그 다음에 로버스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을 테니까 이걸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해서 실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때 사용했던 걸 그대로 그냥 따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와서 좀 더 이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LQ로 시작하는 모든 게 되니까 LQ 언더바니까요. 그래서 돌려라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쭉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보면 t 값만 지금 보면은 달라져 있죠. 좀 더 작은 값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 스퀘어 값도 거의 동일하고, 그죠?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부스트래핑 값은 f 통계량을 보이지 않고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산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LQ4AS2를 만드는데 이거는 아마 데이터가 있을 텐데 설명하지 않은 거라서 이거는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 40으로 해라. LQ4AS를 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차의 정규성 진단을 하고 정규성 진단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로버스트 대기 분석이나 부스트래핑 이용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변환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레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면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주면, 그래서 보게 되면 다 기각을 하게 되네요. 어떤 형태로든지 다 기각을 하는 부분에서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 바꾸더라도 재제곱을 해주거나 제곱을 해주거나 제곱근을 해주거나 로그 값을 취해줘도 실질적으로 X 사이즈구나. X 사이즈가 하면 되죠. 종속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규성 진단에서 충족을 못 시켰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세제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죠. 정규성 진단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변환 행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때는 이렇게 generate q 세제곱이다 라고 하고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SU 이렇게 해서 한번 결과를 한번 보면, 자, 세제곱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3을) 종속 변수로 해서 X 사이즈에 대해서 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긴 했지만, 문제는 이제 실제 이걸 해석할 때는 세제곱이잖아요, 종속 변수가. 그래서 보면 운동회수가 1에 증가하면 18221의 삶의 질의 세제곱 값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성 값이 증가하는 거죠. 운동회수 1회가 증가하면 1.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성 값이 증가한다. 상당히 애매하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편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아마 로버스트 리그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그 다음에 또 대안적으로는 부스트래핑 또는 잭나이프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차의 정규성 진단 부분에서 우리가 해기 분석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스를 돌린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보게 되면 리그레스에 대한 뭐예요? 추정 후의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DB 베타 인플루언스 통계량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질성, 이분산성에 대한 테스트, 에스테이트 테스트 부분에 대한 사용하는 부분, 이렇게 변수 리스트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보면은 여기 있는 럼지 리그레이션 코에피시언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로 갔지? 잘못 들어갔나? 여기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면 IM 테스트 되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OV 테스트 부분에서는 오미티드 베리어블 테스트입니다. 오미티드 생략된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램지라는 사람이 1959년에 증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여기 보면은 요 테스트 부분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순위 테스트, 순위 검정, 이질성에 대한, 이분산성에 대한 순위 테스트, 랭크 테스트이기 때문에 순위 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서열 척도를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보면은 뭐 거기에 본페론이나 지닥이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T 검정 때 살펴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BMI 웨이트에 대해서 보면은 레지듀얼 대 뭐예요? 피티드 밸류, 체질량 지수의 추정값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보여준 부분에서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더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0이 나온 Y축에 0인 값에 대한 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차 진단 플랫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잘 알려져 있거나 포뷰의 크기가 있는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QV에서 여기 제가 웨이트를 쓰는데 사이즈로 해가지고 RV 플러스를 한번 또 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고, 보면은 실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경향도 볼 수가 있죠. 분포가. 그래서 이분산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U-hat 레지들에 대해서 U-hat이라고 해서 E-hat이라고 그럴까요? E-hat 에러 햇이다라는 거, Y 햇은 추정된 X밸류 이렇게 해서 X 사이즈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U 햇이 E 햇으로 해야 되네요. 여기 보면 두 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두 개가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빼고 우리가 실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서 보여진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뭐 보였으니까 큰 것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혹시라도 영향을 더욱더 줄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빼고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산성 진단이죠. 히트로지니에스티라고 되어 있는 이분산성 진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산성 진단을 하게 되면 0.05 수준에서 기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컨스턴트 베리언스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브루스페간 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산성을 고려한 우리가 해기 분석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사이즈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는 보면은 1에 2에 6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횟수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서열척도이죠. 그럴 경우에는 요 estate 요 명령을 사용해서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여기 보면 보다 더 엄격하게 p 값이 0.05보다 훨 작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밸런스가 컨스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omitted value, omitted variable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요한 독립 변수가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를 봤을 때는 지금 보게 되면 X 사이즈 하나가 우리가 보면 삶의 질 또는 어떤 그런 건강지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보게 되면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보면은 그 모델이 어떤 생략된 변수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독립 변수들, 원인 변수들이 있으니까 추가를 더 할 필요가 있다. 예측력을 높이려면 할 수가 있다라고 있는 것을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LQVS에 X 사이즈를 넣고 그 다음에 아마 몸무게 웨이트가 영향을 줬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하이어틀리 빼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웨이트는 영향력이 없죠. 어떻게 보면 이 젠드 이렇게 하는 부분에 XI는 이걸 더미 변수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i점 다음에 수 있는 거. 젠더를 추가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그래서 여성입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마이너스 3.40 정도의 값의 삶의 질 지수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삶의 질에 대해서 보다 더 양호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득 수준이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도 들어가 있고 인컴이 있네. 1부터 4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 봤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좀 더 많이 높아지고 보면 인컴도 유해져죠. 인컴 한 단위가 증가할수록 한 계층 증가할수록 2.17의 삶의 질 지수가 높아진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AV 플랫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잔차와 X 조건의 잔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는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실습 내용에 대한 동영상 강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